예,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깼었던 이 60일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차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가능 구간은 일단 120일선이 있는 여기 2000선 초반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지점에서 저항대가 월봉상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장기 추세 2000선 부근에서 발생하고요. 또한 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매물대인데요. 이 부분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2000선을 돌파하려면은 조금 거래량이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죠. 일단 만에 하나 FED에서 나스닥을 사상 최고점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단기적인 차트 그림상으로는 이 지점까지도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최대로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2200선 됩니다. 만약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코스닥은 이 정도까지 이미 나왔죠. 코스닥은 이 정도까지 이미 나왔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100 사이에 있는 그 매물대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는 2200선 정도까지도 조금 볼 수 있다. 전제는 이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막 그 정도 돼야지 가능하겠죠. 코스닥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린 지점까지 왔는데 원래는 제가 이 지점에 오면은 다시 이제 줄인 후에 넘는 걸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좋은 종목이 눈에 띈다면은 뭐 굳이 그렇다면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적산병처럼 나오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갭상승까지 했네요. 만약에 이후에 갭상승을 이어간다면 갭상승이라는 게 붕붕 떠서 시초가 자체가 이제 종가보다 높은 채로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어쨌든 여유자금 투자자라면은 조금은 더 우일선 잡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래량이 조금 크긴 하지만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받쳐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야 돼. 여기도 매물대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위에도 있긴 하죠. 매물대가. 그래도 코스닥 워낙에 지금 작은 시장이라서 사실은 기관과 외인 매도가 크지 않다면은 사실은 그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추정되죠.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사실 코스닥은 더 갈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만약에 다우나스닥이 하락 반전한다거나 또 이제 공포가 연출될 경우에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서 의견 일치가 안 되거든요. 개인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1월 1일부터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3조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선물 남아있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누적으로 남아있는 포지션인데 요 둘은 요번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월 둘째 주가 만기인데 지금 총 합쳐서 4조 9천억 가량. 그래도 5조 원 조금 넘네 맞네 하고 있는데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선물은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선물 포지션하고 다우나스닥의 향방이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스닥을 이미 걔네들이 접수하고 버블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나머지 우리나라 주식, 일본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선물 시장을 공략해서 지난번처럼 폭락 전에는 선물 토토 하방을 지금처럼 큰 반등 때에는 지금처럼 선물 상방을 해서 선물 플레이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뭐 업다운 편을 만들어 보면은 주식 현물을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좋지 않죠. 요걸 들어서도 조금씩 1조 원 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 포지션은 상방이라서 업이고 차트는 지금 확연히 추가 상승도 가능할 정도로 업을 나타내고 있죠. 매물대 저항 때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봐도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에서 2100선의 매물대 통과할 때 그거를 소화하느냐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FED에서 수요를 받은 자금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1만 선 부근까지 반등시켜서 또
헷갈리게 하는 거죠. 투자자들을 또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또 코스피도 모릅니다. 그 매물대를 힘들지만 통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경우도 모든 이평선을 통과하고 지금 추가 상승 신호 내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60일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국 은행들은 여기서 팔았던 것을 재매수했을까? 아니면은 FED 수혈받는 자금으로만 지금 올리고 있고 미국 은행들이 그동안 보유하면서 작전했던 그 주식 물량은 매도한 채로 그냥 두는 것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FED 자금으로 그냥 찍어낸 돈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거면요. 미국 은행들 지들 이득 확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예.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FED랑 미 은행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트럼프 재선을 생각한다면은 주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셋 중에 최상위 포식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위에 월가가 있고 월가 여기가 월가겠네요. 월가가 있고 월가 위에 미국 은행들이죠. 월가 위에 FED라는 쩐주가 있습니다. 저는 FED가 사실상 트럼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 카페 대응 알려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서비스 지금 인버스 거의 다 처분해가지고요. 잣대로 대응해서 거의 코스닥을 현재 70% 정도 중소형 서비스에서 투자하고 있고 원래는 말씀드린 지금까지 코스닥이 반등해서 원래는 줄이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인데 제가 운영 카페는 여유자금 투자를 강조드리고 있고 또 여유자금이라는 믿음 하에서 조금은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어서요. 70%를 좀 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한 10%가 원유고 10%가 천연가스, 나머지는 뭐 팔라듐 하방하고 그리고 옥수수도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요. 농산물이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긴 했는데 천연가스는 이제 조금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오르다 말아서 만기 후에 원래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다 말아서 조금 줄인 후에 추후에 저가의 재매수를 보던지 원유는 5일선, 11선 저가 10% 정도는 지금 조금 버텨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많이 들어갔을 때 25%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만기 전후에 들어갔던 건 한 15%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팔고 한 10% 정도는 조금 5일선, 11선 잡고 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버스는 거의 다 처분하고 나스닥이면서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처분하고 아마 투자 비중은 한 70%에서 전후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한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줄일 수 있는 적기입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죠. 사실 9.11 테러 이후 9.11 테러처럼 급변하는 그런 상황은 그동안 있진 않았지만 주식은 늘 그러한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자금 투자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반등 기간이 무리하게 투자하셨다면 이번 반등 기간이 조금은 오를 때마다 줄이면서 여유자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반등은 즐기되 늘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과 차트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